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함께 공부할 10분 수학의 건수배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함수값에 대해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67페이지가 되겠고요. 우선 중학교 때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왔으니까 조금 내용이 더 한 걸음 첨가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수업 시작할 테니까 책 함께 보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일반형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때 당연히 a는 0이 아닐 때 이때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x의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y의 값이 결정될 텐데, 그때 어떠한 이 결정되는 y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죠, 그렇죠? 자, x의 값이 변하면 y 값, 다시 얘기하면 함수 값이 x의 값에 따라서 딱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y 값, 함수 값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교과서에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y값이죠, 그렇죠? 가장 큰 값을 그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며 가장 작은 값을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한다.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갖거나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언제 최대값을 갖고 또는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지 우리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자,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2차 함수 y는 x-1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라는 지금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2차 함수를 지금 어떠한 x값에 대한 완전 제곱식 플러스 상수항 형태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얘를 표준형,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2차 함수를 아까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x 마이너스 하면서 뒤에 붙어있는 요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요 숫자가 바로 뭐냐면 꼭지점의 x 좌표가 될 테고,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상수항 전체가 y 좌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에서 x 좌표가 1이고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1,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x제곱, 그러니까 x의 2차 항에 대한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 어떻게? 아래로 볼록하고 2차 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형태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죠. 아래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작은 값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꼭지점에서 가장 작은 값, 즉 최소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실수 전체에서는요, 최대값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위로 뻗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언제 최대값이 존재할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죠. 자, 다음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2예요. 그쵸? 가만 보니까 x 제곱의 개수가 음수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보려면 지금 여기가 x 마이너스 1인 형태니까요. 그쵸? 얘는 꼭지점이 어딘 걸 알 수 있나요? 얘는 마이너스 1,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래프의 개형이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언제?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리고 최소값은 지금 아래로 갈수록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x의 값이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는 2차 함수의 경우 꼭지점에서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소값을 갖고 위로 볼록할 때는 최대값을 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예제 1번을 보죠.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x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보면 x제곱의 개수가 뭐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떤 개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을 갖겠네요. 때문에 최소값은 가질 수가 없고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같기 때문에 우리는 꼭지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일반형으로 쓰여진 이 식을 어떻게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표준형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인데 이때 x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 x 그런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괄호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 자 2의 반이 얼마입니까? 1이죠. 1의 제곱을 하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근데 그냥 없던 식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식이 변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만 요 마이너스 1만 괄호 밖으로 쫓아내면 되겠죠. 쫓아내는 방법은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3과 곱해서 나가면 플러스 3, 그 다음에 있던 플러스 1. 다 했으면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테고요. 3 플러스 1을 하면 4가 되겠죠. 따라서 꼭지점이 어딘가요? 꼭지점은 지금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나요? x값 마이너스 1에서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최대값 4를 갖는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x값의 범위가 어땠나요? 그렇죠. 실수 전체인 경우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x의 값이 일정 부분으로 제한이 된다면 제한된 범위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근데 x값의 범위가 지금 아래 1번, 2번처럼 제한된 부분입니다. 자,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이 함수는 어떻게 함수의 일반형 형태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합니다. 자,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의 개수인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4가 되고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얘는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꼭지점을 어디로 갔나요? 2,2가 꼭지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면 자,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나타내 보고 x의 범위를 1부터 4까지로 제한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꼭지점인 지금 x 값이 2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2가 되는 다음 점이고 자, 그러면 가장 함수값이 큰 최대값은 여기 x값이 4일 때 y값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은 x의 값 2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가장 큰 값은 x의 값 4일 때 함수값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른 점은 중학교 때 부분이랑 다른 점은 자, 얘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니까 최소값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때 최대값도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실수 전체였을 때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최대값을 논할 수가 없었는데 범위가 제한되고 나니까 최소값 이외에 최대값도 발생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옆에 있는 문제 2번도 볼까요? 마이너스 1부터 x의 값이 0 사이에 있으면, 자,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죠. 자, 가만 보면 지금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쵸? 왜냐면 꼭지점은 x의 값이 2에서 꼭지점인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장 큰 값이 어딘가요?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얼마? 함수값 7인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가장 작은 값은 x값 0에서의 함수값 2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값 미니멈은 얼마고 2이고 가장 큰 값 맥시멈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겁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는 기존에는 최대값을 갖거나 최소값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값만 가졌었는데 이제는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지를 살펴보면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거나 최대값을 갖거나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지금 범위의 양 끝값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지금 문제 2번 보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였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될 테고 1번 같은 경우도 1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을 찾았을 때 그때 더 큰 4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제 최대값과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를 살펴보면 꼭지점의 값과 또는 범위의 양쪽 끝값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삼으면 된다 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 문제, 여러분들 활용 문제라고 표현을 하죠. 활용 문제를 한 문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우리 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장터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를 1,500원으로 정하면 90명의 주민이 신청하고 참가비를 100원 내릴 때마다 신청자 주민 수가 10명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참가비 총액을 최대가 되게 하려면 참가비는 얼마로 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점은 참가비의 총액입니다. 그쵸? 자, 참가비의 총액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죠? 참가비의 총액은 참가비 곱하기 누구? 참여한 사람 수겠죠. 그쵸? 참여자 수. 이렇게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참가비를 얼마로 하면 참가비를 1,500원으로 하면 주민이 몇 명이 90명이 신청한다고 했는데 자, 지금 변수는 뭡니까? 참가비를 100원씩 내릴 때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참가비를 100원씩 내릴 때마다 100x씩 빼겠습니다. x가 1이면 100원 내리는 거고 x가 2면 200원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사람은 얼마씩 증가하는 거예요? 10명씩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1이면 100원 내린 거고 그때 x가 1이면 10명 늘어난 거예요. x가 3이면 300원 내린 거고 그때 x가 3이면 30명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참가비와 참여자 수를 곱한 것이 바로 뭐냐면 참가비 총액 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함수에서 x값의 변화에 따른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뭐를 참가비 이 부분이 얼마가 정해지는지를 가장 큰 어디서 함수값에서 x값을 구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자,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x의 값을 찾아야 돼요. 언제일 때? 함수값이 가장 클 때. 자, 얘를 다 전개를 해보죠.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개를 해보면 1500 곱하기 90이니까 13만 5천
플러스 15,000x 마이너스 9,000x 마이너스 1,000x 제곱이 되겠네요. 자,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000x 제곱, 그런 다음에 15,000x 마이너스 9,000이니까 플러스 6,000x, 숫자가 좀 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플러스 135,000이 되겠죠. 자, 어디만 여기 부분을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1000으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1000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6x 뭐가 필요한가요? 지금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쵸? 그런 다음에 플러스 13만 5천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0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자, 여기는 마이너스 9를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마이너스 1000을 곱해야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9000 플러스 13만 5천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000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 22만 5천이 되겠네요. 자, x의 값이 언제일 때가 가장 큰 값이 되나요? 지금 보면 이 함수는 위로 볼록한 함수이고, 그쵸?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일 때, 꼭지점의 좌표일까? x가 3일 때, 그때 얼마? 3일 때 y값 22만 5천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참가비의 총액을 최대가 되게끔 하는 참가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뭡니까? x값을 구한 거예요. 근데 참가비는 어디가 참가비죠? 여기가 참가비죠.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참가비. 그럼 얼마라고 적으면 돼요? x 3인 걸 넣으면 1,500 빼기 300이니까 1,200원일 때가 가장 참가비의 총액이 높아지겠습니다. 얼마로 높아지는 것까지 알 수 있나요? 22만 5천원까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최소값을 찾고 최대값을 찾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는 x의 값의 범위를 한정 지을 수 있죠. 실수 전체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라? 꼭지점, 그리고 각 x의 범위의 양 끝값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결정하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 문제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수학 수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